예, 항상성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항상성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조절에 대해서 했는데요. 오늘은 이 항상성 중에서도 이제 무엇에 대해서 할 거냐면 혈당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량이라는 게 뭐냐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얘기하는 건데요. 실제 포도당은 우리 몸 속에서 영양분으로 작용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에너지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포도당이 혈액 속에 있다가 우리 소변이나 이런 것들로 모두 다 빠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포도당을요, 빠지지 않도록 이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 저장한 걸 다시 꺼내서 써야 되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병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당뇨병이 뭐냐면 포도당이요, 오줌이죠. 포도당이 오줌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당이 부족해지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러한 혈당량을 갖다가 조절하는 호르몬이 역시나 존재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인 혈당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딱 적당한 정도의 혈당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냐면 식사를 합니다.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요, 내 몸속에 무엇이 많아질까요? 탄수화물이 이런 게 들어오면서 포도당이 많이 생기니까 쉽게 얘기해서 혈당량이 증가합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량이 증가해요. 혈당량 증가. 자, 그럼 이 혈당량이, 그러니까 당이 많아진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이자에서 호르몬을 갖다가 분비를 하는데요. 그 호르몬이 무엇이냐면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슐린 주사 맞는다라고 표현을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슐린을 갖다가 분비를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간에서 포도당을, 자, 기억하셔야 돼요.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합니다. 글리코젠. 그래서 글리코젠은요, 우리 혈액 속으로 이렇게 이동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얘는요, 저장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내 몸속에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혈당량이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정상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키포인트는 이자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이 호르몬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간에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포도당을 갖다가 이제 세포가 흡수하기도 해요. 이 인슐린이 나오면요. 하나를 더 적어볼까요? 인슐린이 나오면요, 간으로 가기도 하지만요, 이제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흡수. 그래서 혈당량을 또 낮추기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라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그런데 식사를 하고 한참 지났어요. 쉽게 얘기하면 배고픕니다. 배고파요. 그 식사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그럼 내 몸속에 지금 당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혈당량이 감소합니다. 혈당량이 감소했어요. 그럼 내 몸에 지금 당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밥 먹으면 돼요. 맞죠? 밥 먹으면 돼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밥 먹어서 될 것도 아니고요. 내 몸에 있는 것을 갖다가 써먹어야죠. 그래서 어디냐면요, 이자에서 무엇을 분비하냐면요, 글루카곤을
글루카곤이라는 걸 분비를 합니다. 글루카곤. 뭐랑 지금 비슷하죠? 이름이요? 글리코젠이랑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얘는 무엇을 하냐면요. 간에서 무엇을요? 밑에다 적을게요. 간에서 무엇을요? 글리코젠을요. 무엇으로? 포도당으로 변환시킵니다. 그러니까 반대예요. 반대. 반대로 글리코젠을 좀 글씨가 좀 안 보이네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혈관을 타고 보내서 세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 있는 혈당량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혈당량은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문제가 생겨버리면요. 내 이제 장기 기관 중에서 이자가 문제가 생기면요. 당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에 문제가 생겨 있는 사람들이 보통 당뇨병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꼼꼼하게 짚어서 잘 따라오세요. 어려운 건 아닌데요. 헷갈려요, 그냥요. 그냥 헷갈려요. 자, 정상인 상태에서요. 식사를 하게 되면 평소보다 혈당량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자에 있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요, 작용을 합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간에서, 이게 표적기관이죠. 쉽게 얘기하면요. 맞죠? 표적기관에서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얘가 뭐냐면요. 이제 그 탄수화물의 형태예요. 또는요, 이제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혈관에는 이제 혈당량이 높아졌다가 낮아지면서 정상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요, 밥을 먹으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 몸의 혈당량이 부족하다는 걸 누가 인지하고요? 이자가 인지해서 어떤 호르몬을 내보냅니까?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역시나 간에서 어떤 작용을 합니까? 글리코젠, 아까 전에 저장했던 탄수화물의 형태인 글리코젠을 뭘로 변화를 시킵니까? 포도당으로 변환시켜서 혈관으로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혈당량이 다시 올라가서 정상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몸에 있는 당을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 역시나 항상성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체온 유지도 굉장히 중요했지만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들이요. 저만 해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꼼꼼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리가 항상성에 대해서 했다면 항상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호르몬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좋겠지요. 좋겠는데요. 물론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간단하게 해볼게요. 제가 사람을 그리면 좀 불편하니까 일일이 제가 그리긴 좀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우리 보통 예전에 많이 그리던 졸라맨을 대신하겠습니다. 너무 올드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이런 것들 캐릭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자, 이때 우리 뇌에서 약간 아래쪽 부분이 있어 콩알만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요, 뇌하수체라는 부분인데요. 자, 바로 어디 있냐면 이제 뇌하수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호르몬이 나옵니다. 또 어디 있냐면요, 우리 목 쪽에 있는 무엇이냐면 갑상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들어봤죠? 자, 그리고 우리 신장, 맞죠? 신장이 있고요. 이자도 있어요. 맞죠? 그림이 좀 뭐 같네요. 이해 좀 해주세요. 보통 요 근처에 같이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장이 되고요. 이 부분을 이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 뭐가 있죠? 이제 생식기가 있어요.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요, 우리가 봐야 되는 호르몬은요, 그냥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 건요, 호르몬이 나오는 장소예요. 그럼 각각에 대한 호르몬 한번 적어 볼게요, 제가요. 어,
조금 요렇게 해서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각각 또 적어야 되니까.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제 생장 호르몬입니다. 생장 호르몬. 너무 잘 아시죠? 우리 키 클 때예요. 근데 이것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너무 적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많이 나오면 뭐라고요? 항진증. 그리고 적게 나오면 저하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왜 성장 호르몬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게 되면 거인증, 적게 나오면 소인증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냐면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뭐예요? 지금 이름 가만히 보요. 갑상샘을 뭐 한다고요? 자극하는 거. 우리 갑상샘 뭐라고 했죠? 체온 유지하는 티록신이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그것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갑상샘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뇌하수체에서 갑상샘에게 자극을 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에요. 갑상선에 영향을 줘요. 이름만 봐도 알겠죠? 자,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있습니다. 얘도 뇌하수체에서 나옵니다. 근데 항이뇨, 이뇨가 뭐예요? 소변 누는 거예요. 오줌. 근데 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줌이 덜 나오도록 하는 호르몬이에요. 오줌이 덜 나오도록 하는 호르몬. 별거 다 있죠. 별거 다 있어요. 자, 이제 갑상샘에서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뭐가 나온다고 했죠? 티록신. 티록신 뭐 한다고 했어요? 체온 조절요. 체온 조절.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전에 앞에 있는 세 개는요. 이름만 봐도 아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간단하게 적어 놓을게요. 자, 이제 이자. 이자는 지금 아까 전에 방금 두 개를 했는데요. 이자 두 개 있죠? 하나는 뭐랬죠? 인슐린. 또 하나는요. 글루카곤. 자, 인슐린은 뭐 한다고 했어요? 인슐린은 포도당을 뭘로요? 방금 위에서 했어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그리고 글루카곤은 반대로 글리코젠을 뭘로요? 포도당으로. 그래서 서로가 반대되는 작용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치를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면 티록신은 선생님 반대 없습니까? 아니죠. 안 나오면 돼요. 체온을 높이는 데 쓰는 거니까 안 나오면 안 돼요. 자, 이제 신장으로 가볼까요? 여기 있는 신장 중에서도 이제 부신 부분에서요. 무엇이 나오냐면요.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아드레날린 하면요. 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한때 이제 스타크래프트에서 이제 인기가 많았었죠. 뭐요? 저그 종족 중에서요. 이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를 하면요. 굉장히 저글링들이 빨리 움직입니다. 아드레날린은요. 또는요. 이제 만화에 보면요. 이제 원피스 만화 있죠. 그 주인공이 쓰는 기어 세컨드 같은 경우도 보면요. 예전에 이제 기어 세컨드 처음 쓸 때 보면요. 그 적이 이야기합니다. 뭐 몸에 이제 혈류량을 높여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게 호르몬이에요. 얘 뭐 하냐면요.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뭐를 의미할까요? 그만큼 혈류량이 많아지고요. 혈류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피가 많이 도니까 피 속에 있는 영양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몸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은요, 우리가 아드레날린이 급격히 올라가면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쿵쿵쿵쿵쿵쿵 거려요.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생식기는요,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리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려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요, 무엇이 나오냐면요, 테스토스테론. 여자의 경우에는요, 에스트로겐. 요즘은 에스트로젠이라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예전에는요, 호르몬 이름에 겐이 많이 붙였으면요, 요즘은 젠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 에스트로젠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모두 다 뭐예요? 2차 성징에 관여합니다. 2차 성징에 관여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오더라 라는 것을 갖다가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이제 학교마다 다룬 곳도 있고요. 다루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조금 알아두면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알아두시면요,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가요, 우리 전체 4단원인 자극과 발음 부분이 모두 다 끝난 부분이고요. 이제 무엇으로 가냐면 생식과 유전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부터는요, 이제 특히나 염색체라든지 이런 부분 들어가면 생각보다 좀 많이들 헷갈려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좀 약간은 이 용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나오냐면 유전,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제 저랑 조금씩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면요, 생각보다 할만하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